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직장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할 때 마음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구가 더해지면서 업무가 부담이 되고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 같지 않고 불편합니다.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못 살게 굴어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근로자 계약직이니까 처우 개선해서 수당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업무를 했었는데 네.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또 다른 수당에 대한 요구가 더해지고 단체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처우 개선이 좀 빨라진 거예요. 저는 근무하면서 좀 단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빨라지니까 제가 그게 부담이 되고 그냥 채용 시험 안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청년 실업 같은 뭐 뉴스 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청년 실업 치마 자기가 사장이에요? 아니요. 자기가 사장 아닌데 자기가 왜 부담을 가져? 직원이고 제 돈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요? 저기 줄 수 있으면 더 처우 개선해달라 그래. 사장한테 처우 개선해달랍니다. 사장이 안 된다 하면 가서 사장이 안 된다 그러더라. 이러면 되지. 자기가 사장처럼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사장 부인이 되나 사장 애인이 되나 왜 자기가 사장처럼 그렇게 노동자를 불편하게 여겨. 같은 노동자인데. 그 사람들 요구야 뭐 어떻게. 누구든지 다 요구야 할 수 있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이제 또 사장이 결정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빨리 요구한다, 늦게 요구한다, 빨리 늦게를 누가 결정하나? 자기가 결정하나? 자기 생각에 빠르면 빠른 거고, 자기 생각에 늦으면 늦은 거야.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올려줘도 그 빠르다고 생각하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는 그게 부당하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만약에 자기한테 돈 100만 원을 주면 자기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그거 한 번 안 주고 매달 주면 기분이 더 좋겠나, 덜 좋겠나? 더 좋아요. 더 좋겠지. 네. 그러면 1년이 지났다. 1년째 100만 원 받을 때 기분하고 첫 번째 100만 원 받을 때 기분 어느 게 좋을까? 첫 번째. 왜 그래? 첫 번째는 100만 원밖에 못 받고 1년째는 1200만 원째 받는데. 1년째. 아니 근데 실제로 어떨까? 제일 첫 번째 100만 원 받을 때 기분이 좋을까? 매달 줘서 1년 지나고 그때 100만 원 받을 때가 기분이 좋을까? 첫 번째가 좋지. 네, 첫 번째가.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욕망이 충족됐을 때 느끼는 그 만족도가 감퇴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을 주는데도 시간이 흐르면 그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년을 매달 100만 원 준다. 그러면 3년째 100만 원 받을 때는 기분 좋을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 당연하게 받겠지, 당연하게. 일부는 약간 불만 안 생길까? 3년이 지났는데도 100만 원 받까? 아이가? 매달 100만 원 받까?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이게 3년이나 줬는데도 고마울 줄 몰라. 오히려 불만이야.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년쯤 지나면 뭐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잖아. 아무런 기분 좋음도 없어. 감사함도 없고. 말로 이제 뭐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속으로 첫 번째 받을 때처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 이미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월급을 올려줄 때는 기분 좋지. 그 자기가 첫 달은 100만 원 주고 두 번째 달은 200만 원 주고 세 번째 달은 300만 원 주고 이러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당연한 게 돼버렸다. 왜 우리가 숨을 한번 못 쉬어봐. 숨을 못 쉬어봐. 숨 한번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 그러나 매 숨을 쉬고 사니까 우리는 숨 쉬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 목말라가 물 못 먹어봐. 물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잖아. 근데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을 여행하거나 해가 목이 말라봐.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비 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 우리는 너무너무 가물어가 곡식이 타들어 죽고 매일 그 막 물뿌리개를 갖고 물 뿌리는 게 막 하루 농사의 절반 일인데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자식은 늘 받다가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만 생겨. 여러분 다 부모한테 불만이 있지 고마운 거 별로 못 느끼잖아. 근데 부모는 여러분들한테 해준 것밖에 없는데도 여러분들은 지 원하는 만큼 안 해준다고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임시직이다가 만약에 정규직으로 해준다면 고맙지. 그럼 정규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내내 고마울까? 아니겠지. 그럼 뭘 월급을 올려달라든지 수당을 더 달라든지. 또 임시직인데 임시직 계약을 1년마다 계약하다가 3년으로 연계해주면 고마울까 안 할까? 고마하겠지. 근데 3년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3년직보다는 뭘 더 원할까? 5년직을 원하고 10년직을 원하겠지. 그러면 시간이 들어오면 뭘 원할까? 정규직을 원하겠지. 그 사람들은 요구 잘 안 돼. 자기도 그거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 요구가 생기지. 근데 그거 그 사람이 왜 나쁘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되 세상은 또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회사 물어보고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해주고 못 해준다 그러면 못 해준다고 말하면 되잖아. 자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 손해든지 회사 손해지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는 그들의 의견을 회사에다 최대로 반영해주고 회사 입장을 그들에다 최대로 잘 설명해주면 되지. 자기는 그 역할, 중개 역할 하고 자기 월급 받고 살면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계약을 이렇게 해줘 이것들 고마워해야지 또 금방 다른 거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당연해. 또 회사에서 못 해주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그 사이에서 자기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자의 요구를 위에다 전달해 주고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해라 하면 또 그 지침대로 또 설명해 주고 자기가 나서가 뭐 사장인 것처럼 사람들을 욕을 하고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뭐 노동자인 것처럼 해가 막 회사 가서 대신 항의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그럼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러나고 안 된다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이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나한테 항의하면 그건 내가 발표를 하니까 나한테 항의하지 나한테 항의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사장한테 항의하는 거지. 그걸 자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항의를 실컷 듣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고 사장한테 전달해 주면 되고, 그럼 사장이 또 자기 앞에서 막 그 나쁜 놈들하고 막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기 보고 욕하는 거 아니야? 그 노동자 보고 욕하는 거지. 그럼 듣고 자기는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화를 내시면서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 과장하지도 말고. 그럼 뭐 어렵다고 그래요? 이쪽에서 공원 받아가 저쪽이 전해주고 저쪽에서 공원 받아가 이쪽이 전해주고 이러면 되지. 제가 결정을 많이 해서 사장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농담으로 그러잖아. 자기가 사장이냐, 자기가 사장 부인이 있냐, 사장 애인이 있냐, 왜 자기가 사장처럼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충실하게 노동자의 의견도 충실하게 받았고 회사의 지침도 노동자에게 충실하게 전해줘야 돼. 자기가 과장해가 막 노동자에게 억압해도 안 되고, 노동자의 요구를 막 자기가 노동자 편이 돼가 막 사장한테 가서 막 노동을 이렇게 해가 되느냐고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럼 그들이 결정할 일이지. 그들 사이에 결정할 일이고 자기는 노무관리라고 하는 중간자잖아. 그 중간자 역할만 하면 돼.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 자기는. 그냥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근로자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도가 나간 거여서 자기가 아마 저기 근로자들의 열악한 조건을 보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사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거기서 더 요구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맘내가 괜히 하고, 그거 다 인간이 다 그래요. 인도 성지순례 가면 아이들이 박시시 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줄 수 있으면 주면 되고 안 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주로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그래요. 아이들 불쌍하다고 막 나눠줘요. 근데 애들 받고 가면 되는데 애들 받고 또 달라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성질을 버럭 내면서 나 아까 받았잖아. 저리 가!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는 얘들 이게 버릇 나빠져가 안 된다고. 주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가면 되고, 자기가 주고 싶으면 주면 되고, 또 받든지 그건 애들 문제지. 아이, 그 동전 하나 주는데 애가 그거 갖고 어떻게 만족을 하겠어? 아예 그냥 한 100만 원을 줘봐라. 애가 또 달라 그러는가? 달라 안 그러지. 자기도 노동자 처우 개선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봐라. 처우 개선해 달라 그러겠는가? 그거 찔끔 해줘 놓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전보다는 낫지만은 그거 갖고 부족하다. 제가 인도에서 애들이 박시하고 따라와서 제가 하도 따라다녔어. 저도 따라와서 내가 딱 앉아가지고 한 애가 달라는 애를 내가 동전을 줘봤어요. 또 손 벌리고. 내가 체크를 했는데 37번째 손을 안 벌립니다. 37번 딱 하더니 이제 손을 안 내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밥그릇 하나 딱 꺼내가지고 애들 앞에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박시씨 하고 내가 막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 죽겠다 깔깔대더니 자기 얻은 돈 중에 내 그 밥그릇에다 돈을 넣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거를 내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될 수도 없다. 자기는 그 인도 아이들에게 막 불쌍하다고 돈 주고 질서 안 지킨다고 뭐 받았다 또 받는다고 성질 내는 사람하고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막 불쌍하다고 처우게 했으니 해줘놓고 더 달라 그런다고 지금 성질을 내가지고 사람 실망했다 그러고. 그런 관점을 내려놓아야 된다. 알았죠? 네.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가 막 해줘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막 성질을 내고 괜히 해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에서 빚어진다. 그러니까 회사 편안하게 다니세요. 항상 그들의 요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 얘기 받아들이고 전달하고 또 사장이 뭐라 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그럴만하다. 또 가서 전달해주고 자기가 뭐 이걸 중간에서가 뭐 어떤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의견을 물으면 조금 의견을 물으면 상대가 노동자들이 대리님 보기에 뭐는 우리 요구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 조금 과한 것 같아. 이런 사장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 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그럼 약간 좀 현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인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해야지 자기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물으면 의견 내지 의견은 가능하면 너무 나서서 안 내는 게 나아. 저는 소감은 그냥 그래요. 그냥 직장 가서 잘 생활해야 되겠다. 그 정도. 아니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뭔가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가 사장인 척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라든지 네. 제가 어땠습니다라든지 뭐 자기 소감이 있을 거 아니야. 멍하고 뭐 스님한테 야단 맞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거요. 그러면 스님한테 아니, 괜히 말해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면 되지. 그런 건 아니고 좀 답변 생각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뭐 받아들여서 뭐 기쁩니다 막 그렇게는 안 나와요. 아니 안 기쁜데 기쁩니다 그러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할 게 뭐 있노?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괜히 사장 노릇 했네요. 구3 뭐 보고 내가 기쁜 뭐 부담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며칠 생각할 게 있어요. 며칠 생각하라고 정문적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문적설은 그냥 이 자리에서 느낀 대로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됐다 이 얘기예요. 네. 잘 봐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도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래요. 심리가 약해가지고 상황을 내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나?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뭐 병원에 갈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해보면 좋겠어. 자기도 그런 거 갖고 막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정신력이 좀 약해요. 세상이라는 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게 잘 되고 비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히 나고 그런 세상은 없어요. 네. 네.